안녕하세요. 나나스쿨입니다. 오늘은 나나스쿨과 함께하는 깜짝 콘텐츠 독서 습관 기르기입니다. 여러분, 현재 여러분 독서를 알맞게 하고 있는 것 같나요? 알맞게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죠. 오늘은 한번 선생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알맞은 독서 습관을 기를 수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. 오늘의 학습 내용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첫 번째, 독서 전 활동, 두 번째, 독서 중 활동, 세 번째, 독서 후 활동인데요. 그럼 한번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독서 전 활동에서는요, 책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. 독서 중 활동에서는 책을 읽는 시간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읽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. 독후감을 쓰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먼저 독서를 하기 전에 우린 책을 고르죠. 그 다음에 독서 중 활동에서는요, 책을 읽는 시간을 알아봐야 되고요. 효과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알아봐야 되고요. 마지막으로 다 책을 읽었으면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어땠는지 독후감을 써야 합니다. 그러면 책을 선정해 보겠습니다. 어떤 책을 골라야 할까요? 어떤 책을 골라야 할지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나이에 맞는 책을 골라야 해요. 7세까지는 그림책을 읽으면 되고요. 8에서 9세에는 100쪽 정도의 책, 10에서 13세에는 200쪽 정도의 책, 14세에는 300쪽 이상의 책. 막 갓 태어난 아기가 300쪽 이상의 책을 읽으면 안 되겠죠? 그리고 너무 난 중학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도 그림책 보면 안 되고요. 그러면 아무리 책을 읽어도 여러분 나이에 맞지 않는 책을 읽게 됩니다. 물론 책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.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되겠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로 그 책을 읽었을 때 교훈을 얻는 책을 골라야 돼요. 딱 제목만 봐도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걸 알게 되겠구나. 꼭 교훈이 아니라 지식이어도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. 수학을 잘하는 책. 이 책 읽으면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. 이건 딱 봐도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책이겠죠? 그럼 그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 수학을 잘하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책은 성공적인 책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책을 읽는 시간을 알아보겠습니다. 책을 읽을 때에는 시간이 중요해요. 물론 책을 읽는 시간은 여러분 마음이지만 너무 짧게 책을 읽는다면 그 책에서 주는 교훈이나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. 또 책을 너무 대충 읽지 마세요. 아무리 책을 읽어도 대충 읽으면 소용이 없답니다. 지금 이 여학생이 말하고 있죠? 이 여학생은 책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. 물론 책을 너무 읽기 싫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선생님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책을 읽으면 굉장히 재밌고요.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이 지식도 얻을 수 있어요. 책을 읽는 시간은요, 하루에 30분 이상 읽고 독후감을 기록하도록 하세요. 근데 책을 다 읽지 못했어요. 그러면 내일 또 읽은 다음에 다 읽으면 독후감을 세우시면 됩니다. 물론 하루에 한 권씩 다 읽을 수는 없어요. 그래도 한번 읽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독후감을 기록하라고 했는데요. 이 독후감을 기록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책을 효과적으로 읽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하루에 30분 이상 읽어야 합니다. 이건 아까 얘기했죠. 두 번째로 주인공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비교하며 읽습니다.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어떤 일을 겪었어요. 나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고 내가 그 일을 겪었는지 또는 비슷한 일을 겪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면 됩니다. 읽다가 모르는 뜻은요, 국어사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. 대충 읽지 말고 자세히 꼼꼼하게 읽으라고 했었고요. 다 읽으면 독후감을 써야 합니다. 읽다가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국어사전에서 정확한 뜻을 꼭 찾아가면서 읽어보세요. 자, 책을 다 읽은 후 독후감을 쓰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. 독후감을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생각보다 간단해요. 너무 길게 쓰지 않아도 돼요. 여러분이 써야 할 것이 다 들어가면 알맞은 독후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첫 번째로 우리는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적어요.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뭐냐고요?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내가 어떻게 이 책을 읽게 되었는지.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어요. 선생님이 왜 그 책을 읽었는지 쓸 때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. 내가 수학을 잘하고 싶어서 그 책을 읽었다 라든지. 근데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다. 엄마가 이거 꼭 읽으라고 해서 읽었다. 이건 알맞은 동기일까요? 아니요. 앞으로 엄마가 골라주는 책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선정한 책을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
두 번째로 책의 줄거리와 인상 깊은 장면을 적습니다. 책의 줄거리는요, 책의 내용을 짧게 간추려서 쓴 걸 말해요. 너무 책이 200쪽인데 그걸 다 쓰면 아마 독후감 한 몇 편은 채우겠죠? 몇십 편은 채우겠죠? 그러니까 줄거리는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서 쓴 걸 말합니다. 책의 내용을 간추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. 그리고 그 책의 인상 깊은 장면을 적는 것도 중요해요. 사람마다 인상 깊은 장면은 다 다를 거예요. 어떤 친구는 뭐 몇 쪽, 어떤 친구는 몇 쪽일 텐데요. 예를 들어서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라는 책에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연산을 틀리지 않고 할 수 있는지 나온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다 라고 하면 되고요. 그게 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연산을 잘할 수 있는지도 뒤에 살짝 덧붙여서 쓰면 더 내용이 풍성하겠죠.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야 해요. 자신의 생각, 그 책을 읽었을 때 내 생각은 어땠는지, 그 책을 읽었을 때 나의 느낌은 어떤 걸 느꼈는지 그런 것을 쓰면 됩니다. 독후감 쓰는 방법 생각보다 간단하죠? 하지만 여러분이 실천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. 매일매일 실천 안 해도 됩니다. 책을 다 읽을 때만 조금씩이라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. 오늘 수업 관련했을 때 궁금한 점이 있나요?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. 질문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.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이에요. 오히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요, 질문을 더 많이 하고, 질문을 하면 여러분의 지식칸이 하나 더 채워지겠죠?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입니다. 오늘도 너무 잘했어요.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즐겁게 공부하도록 합시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